요즘은 행복하지는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괜찮다니. 젊었을 때 저라면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의 저는 행복이야말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으니까요. 행복해지기 위해 달렸고, 행복을 놓칠까봐 두려워했고,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행복이라는 것만큼 저를 불안하게 만든 것도 없었습니다. 30 초반 처음 관리자가 됐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동기들보다 빨리 승진했었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잘해야 해. 기대가 높아졌어. 실수하면 안 돼. 행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 부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승진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을 얻었습니다. 더 가져야 안심이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집을 샀지만 더 넓은 집이 필요했습니다. 차를 샀지만 더 좋은 차가 탐났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뭐든지 인정받아야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칭찬을 들으면 하늘을 날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른 직원이 칭찬을 받으면 저는 다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늘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면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물어볼 것이 뻔했습니다. 요즘 어때? 일은 잘 되고 있어? 저는 좋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랑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없으면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오히려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큰 계약을 따낸 적이 있습니다. 몇 달을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성공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그날 밤 축하 자리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문득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행복은 새로운 기준점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매번 이 정도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행복은 출발선이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달려야 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결혼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신혼 초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저는 배우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배려. 상대가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했습니다. 저는 행복을 상대의 책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본 겁니다. 왜 행복은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무언가가 잘 됐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얻은 것은 잃을 수 있고 잘된 것은 틀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바람이 불까봐, 파도가 칠까봐, 무너질까봐 긴장했습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저는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까? 이것이 깨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하나는 평생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절약했습니다. 투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성공했습니다. 큰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았는데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 잃을까봐 무서워. 그는 행복을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얻은 겁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의 행복은 무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계속 행복을 쫓았을까요?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행복 말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져라. 성공해라. 많이 가져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비교가 제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갔고, 누구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며 제 삶을 재봤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잃어도 더 많이 이룬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행복하다고 느껴도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원히 중간이었습니다. 위를 보면 부족했고 아래를 보면 불안했습니다. 회사 동기가 저보다 먼저 임원이 됐습니다. 그날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됐을까? 뭐가 부족했을까? 그 친구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비교는 독이었습니다. 천천히 저를 병들게 만드는 독. 기대도 문제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되면 인정받을 거라고. 이 정도 성과를 내면 만족할 거라고.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기대는 자주 빗나갔습니다. 성과를 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만난 사람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왜 제 인생은 제 뜻대로 안 되는 걸까? 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겁니다. 기대는 미래를 미리 소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감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빚을 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환상에 제가 실망하는 이상한 구조였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한다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욕망이 채워지면 지루해진다고. 그 말이 제 삶이었습니다. 뭔가를 원할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해 괴로웠습니다. 막상 얻고 나면 시시해졌습니다. 새 것은 금방 익숙해졌고 익숙한 것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새로운 것을 원했습니다. 잘 될 때도 불안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저는 더 긴장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게 끝이면 이제 내리막길인 건가? 지금이 정점이면 앞으로는 떨어지기만 할 텐데. 큰 상을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업계에서 권위 있는 상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트로피를 내려놓고 저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뭘 해야 하지? 상을 받았지만 저는 휴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목표를 생각했습니다. 이 성과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니, 넘어서야 했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졌으니까요. 행복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욕망과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행복을 쫓아 달렸지만 행복은 늘 저보다 앞서 달아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고통의 부재라고. 우리는 뭔가 좋은 것을 얻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나쁜 것이 없는 상태가 진짜 행복이라고. 젊을 때 저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들렸습니다. 행복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저는 지쳐갔습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됐습니다.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더 큰 성취가 필요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했습니다. 저는 한참 후에야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감정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기분이 하늘을 날았고 누군가 무시하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하루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아침에는 신났다가 점심에는 우울했다가 저녁에는 또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폭이 좁아졌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흥분되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혹시 제가 무감각해진 건가? 혹시 늙어서 감정이 죽은 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뎌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단해진 겁니다. 실패가 저를 바꿨습니다. 50 중반에 사업이 완전히 망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몇 년을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고 주변 사람들도 믿고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사람들을 만나기 부끄러웠습니다. 저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거울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고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했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았고 신뢰를 다시 쌓았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인간에게는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 후로 실패가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패하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았으니까요.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모든 것이 제 책임인 것 같았습니다. 잘 안 되면 제 능력이 부족해서, 잘 되면 제가 열심히 해서. 저는 모든 것을 제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제 통제 밖이라는 것을. 운도 있고 타이밍도 있고 환경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것을. 배신도 큰 교훈이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가 등을 돌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세상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들도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신당한 후에 저는 더 현실적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나약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 이해가 역설적으로 저를 더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줄었으니까요. 상실도 겪었습니다. 젊을 때 저는 늘 뭔가를 지키려고 긴장했습니다. 지위를, 재산을, 명예를, 관계를.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잃고 나니 저는 여전히 괜찮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의지가 우리를 지배하지만 늙어서는 의지가 약해진다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평온을 가져온다고.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합니다. 젊을 때 저는 강렬하게 원했습니다. 많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 욕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욕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만큼 강렬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슬펐고 활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욕망이 줄어든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욕망이 줄어들자 고통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것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얻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크게 기쁘지도 크게 슬프지도 않은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평온이었습니다. 평온.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6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평온을 지루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온한 삶은 재미없는 삶, 의미 없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자극을 원했습니다. 드라마를 원했습니다. 뭔가 일어나는 삶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압니다. 평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평온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동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조용하면 쓸쓸하다고. 하지만 평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쓸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 했습니다. 모임에 나갔고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참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저라면 이런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을. 평온은 불필요한 고통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우리는 행복을 뭔가 좋은 것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나쁜 것이 없는 상태가 진짜 행복이라고. 저는 평생 고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스스로 비교하며 고통받았습니다. 누군가 저보다 더 좋은 차를 샀다고 해서 제 차가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비교하며 고통받았습니다. 내일 큰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 밤을 걱정하며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런 고통들은 제가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 제 생각이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후회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고통들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 저보다 잘 살아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제 삶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일입니다. 과거에 제가 한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고통들을 내려놓자 제게 남은 것은 평온이었습니다. 물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몸이 아픕니다. 무릎이 쑤십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런 고통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제가 만든 고통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런 고통들은 받아들입니다.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옛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젊었을 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도 평온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리워하되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세상에 참여하지만 늙어서는 세상을 관찰한다고. 젊을 때는 바꾸려 하지만 늙어서는 바라본다고. 저는 이제 관찰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냥 바라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계절이 바뀌는 것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 관찰자의 위치가 평온을 줍니다. 저는 더 이상 중심에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들은 아직 중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젊음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가장자리의 평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평온은 제가 찾아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제가 많은 것을 내려놓은 후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욕망과 기대, 집착, 통제를 내려놓은 후에 비로소 그 빈자리에 평온이 있었습니다.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잘 사는 건가?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입니다. 작은 집에 혼자 삽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꿈꿨던 삶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런 설렘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이것이 잘 사는 건가요? 젊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아마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제 삶은 초라할 겁니다. 성취도 없고 화려함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체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저는 평생 행복을 쫓았습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배웠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저는 늘 부족합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아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행복이 오면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행복이 가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고통이 작은 삶을 삽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았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행복은 제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스스로 만드는 고통은. 저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원천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저를 비교하면 저는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비교를 멈췄습니다. 저는 저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다음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욕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욕망이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줄이자 제 삶은 평온해졌습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덜 흔들리는 삶의 가치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젊을 때 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기쁨과 슬픔, 흥분과 절망을 오갔습니다.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의 폭이 클수록 강렬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는 피곤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좋지만 내려올 때는 무서웠습니다. 저는 늘 긴장했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번에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제 저는 평지를 걷습니다. 급격한 오르막도 없고 급격한 내리막도 없습니다.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평지가 주는 안정감을 저는 이제야 이해합니다. 덜 흔들린다는 것은 덜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덜 무너진다는 것이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가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저는 이 평온을 공짜로 얻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온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 수많은 좌절을 견뎠습니다. 수많은 배신을 경험했고 수많은 상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평온한 이 자리까지. 만약 제가 그 고통들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행복을 쫓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서두르지 않고 몸이 깨어나길 기다립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평범한 아침입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차를 마시려고 물이 끓는 소리를 듣습니다.